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21 총선의 사전 투표율 증가 현상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작자의 관점에서 어떤 것을 고려를 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보 요약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이틀을 하고 당일 투표를 하루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비율은 21대 때부터 이제 거의 반반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도 21대부터는 1000만 명이 넘게 사전투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 의석수 같은 경우는 250석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20대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여 개 지역구의 사전 당일 최종 승리 비율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부정선거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사전 승리 비율이 갑자기 80% 정도로 급상승하면서 21대 총선 개표 이후에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22대 총선 때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대 때도 보시면 적은 수치이지만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0개 선거구에 대해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분포도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에서 플러스로 나오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은 것이고요. 마이너스로 나오면 당일투표 득표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22대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10% 정도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약 3% 정도 유사한 현상이 있었는데 20대 경향성을 관내, 관외로 나누어서 보면 이 경향성이 관내 사전투표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대부터 이제 관내외 모두 이러한 경향성이 크게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득표율 자체로 표시해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이 그림은 21대 총선의 서울의 득표율 그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힘당에 대해서 당일 득표율, 사전 득표율을 그림으로 그려드린 것이고요. 여기서 이 X축이 선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한 선거구가 50개 정도 돼서 X축이 50까지 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시면 사전 빼기 당일 득표율의 차이가 민주당은 10% 정도 일률적으로 큰 현상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반대로 국힘당은 사전 빼기 당일 득표율의 차이가 10% 정도로 낮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대 때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 자체는 당일과 사전의 이 차이값이고요. 절대적인 득표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1하고 22대 때 그 지역구 승리 비율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제 22대 때 국힘당의 당일 승리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전 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자체는 21대나 22대 때나 10%로 거의 유사한데 이제 절대적인 당일 득표율 자체는 22대 때 국힘당의 당일 득표율 자체는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당일 득표율을 시작점이 여기는 한 48, 7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에는 40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2대 때 국힘당의 당일 득표율이 21대 때보다는 이렇게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당일 승리 비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의석수로 환산을 하면은 22대 때는 당일의 의석수는 약 140대 110 정도고 21대 때는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 최종 당선 비율이 21대 때랑
22대 때랑 유사하게 거의 2대 3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국힘당하고 민주당이. 그런데 아까 이전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자체는 21대 때나 22대 때나 10%로 거의 같게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국힘당의 당일투표 득표율 자체가 22대 때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 자체를 10% 정도로 증가시킨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조작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목표가 의석수잖아요. 사실 조작자의 관점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10%가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의석수가 목표인 거거든요. 최종 의석수는 한 2대 3 정도가 타겟인 것 같아요. 그래서 21대 때랑 22대 때랑 그 득표율 차이는 10%로 똑같지만 22대 때 국힘당의 당일 득표율 절대값 자체가 높아져가지고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 사전 투표율 자체를 40에서 47%로 이렇게 향상시킨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 당선 비율이 21대 때나 22대 때나 2대 3으로 유사하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는 이 경향성이 관내에서만 발생을 했었고 21, 22대 총선에서는 사전 빼기 당일 득표율의 차이가 약 10%로 선거구마다 유사하게 발생을 했는데 이제 21에서 22로 가면서 근데 사전 투표율이 7% 증가를 했거든요. 40%에서 47%로. 그렇게 증가를 하면서 최종 의석수 비율이 민주 3, 국힘 2로 유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인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설계치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10% 정도인 것 같고 이게 지역별로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10% 정도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것 자체가 의석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수가 의석수가 되는 거니까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10%라는 것은 60 빼기 50도 10이고 40 빼기 30도 10이니까 이것 자체가 의석수가 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고정되었다고 했을 때 목표 의석수를 도달을 하기 위해서 이 사전 투표율을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대 때는 그게 40%였다가 22대 때 47%까지 올라갔잖아요. 사전 투표율 자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표 의석수가 민주 3, 국힘 2 이 비율로 도달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조작 자체가 이렇게 두 단계로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연 발생 가능 여부도 한번 고민을 해보았는데, 우선 21, 22대 총선에서 사전 빼기 당일 득표율이 고정이다. 거의 10%로 이거는 자연 발생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것만으로도. 그런데 의석수가 민주 3, 국힘 2 비율에 도달하도록 사전 투표율이 증가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 발생으로 이 두 가지가 연속해서 발생하는 거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21, 22대 총선에는 분명히 부정선거가 크게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